그럼 이제 소득세의 마지막 연말정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파트는 전산세무 2급에서 총 15점의 배점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 앞서 한 사원 등록 또는 급여자료 입력에서 5점 내지 6점을 가져가고요. 여기 연말정산은 9점에서 1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로 등장을 해요.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얘가 뭐고 얘가 뭐야? 이러면서 소득세 말고 다른 거를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에요. 여기서 점수 없는 거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나오는 게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이 연말정산 파트만 2, 30쪽이 넘어갈 거예요. 2, 30쪽이 뭐야? 더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뭐가 나오는지만 알고 있으면 한 번에 익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연말정산 표입니다. 우리가 주로 나오는 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월세, 전근무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여기에는 전근무지에 대해서는 안 써놨어요. 왜냐면 전근무지는 타이핑이거든요. 그냥 보고 쓰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입력하고 어떤 걸 입력하지 않는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10점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보험료는 크게 일반 보험료하고 장애인 보험료로 나눌 수 있거든요.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걸러줘요. 한도도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컴퓨터가 알아서 정해줍니다. 단 여기 제가 금액 써놓은 게 따로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그냥 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 저축성이라고 붙은 건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배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런 4대 보험료 있죠. 그런 것도 입력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성 보험료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보험료 더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의료비 중요합니다. 국외 의료비, 그러니까 해외에서 진료받은 거, 그리고 성형 등 미용에 관련된 거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경, 여러분들 안경 구입하시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의료비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얘는 여러분들이 금액을 외워주셔야 돼요. 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다른 의료비는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을 썼던 그냥 입력하시면 알아서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안경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컷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약 등 건강증진에 관련된 것은 안 되고 한약은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면 거기서 처방전을 내주잖아요. 그럼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 약을 다려줍니다. 이런 거는 한약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방 가서 이거 넣고 다려주세요. 진단 결과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 따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식 수술, 이것도 수술이에요. 그런데 안경과 달리 얘는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 렌즈 때문에 얘도 뭐 50만 원 제한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칸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카드 사용액에 밑에다가 입력을 했으면은 한번 등록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쓸 수 있냐 없냐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두 번 다 중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로우대 기준은 70세고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는 건 60세죠. 그런데 의료비의 경로자 기준은 65세입니다. 요거 잘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중에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이 있었어요. 둘 중에 어느 거라도 안 되면은 우리 집에 부양가족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의료비는 나이가 적합하지 않거나 소득이 많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의료비라는 건 아플 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내 부양가족이 아닌데 그 친구가 나이 때문에 내 부양가족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 그런데 얘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얘가 케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건 지원을 해줘야겠죠. 또 소득이 있어. 그런데 다쳐서 일을 못해요. 그럼 의료비 못 내잖아. 그럼 얘 죽으라는 거야?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 둘 다 따지지 않고 전부 다 공제를 해줍니다. 요거 건강진단 비용 요거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요것도 잘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요. 본인은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대학원을 간다라고 했으면 거기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는 대학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은 제외입니다. 요거 밑에 써 있어요. 이거 직계존속은 왜 제외를 하냐면요. 교육비의 목적은 우리가 이거를 학습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 대부분 이런 목적이 깔려 있어요. 자녀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대학교에서 공부 왜 하겠어요? 졸업장 따가지고 취업하려고 하겠죠. 배우자가 공부를 하는 거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20대에도 결혼할 수도 있고 30대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30세 때 배우자가 나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 그리고 더 좋은 직장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부양하는 부모님이 대학교에 간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50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 분이 대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뭐 아예 없는 경우는 아닐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0%라고 말은 할 순 없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학원비, 사교육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비, 스쿨버스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아동을 말해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보충 수업비는 또 공제가 가능해요. 학교에서 하는 건 다 돼요. 학습지는 공제가 안 됩니다. 직계 존속 아까 말씀드렸죠? 보복구입, 이것도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금액 외워주셔야 되고요. 현장 체험 학습비, 요것도 30만원. 금액 써져 있는 거 있죠? 안경, 교복, 현장 체험 학습, 요렇게 3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금액을 꼭.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안 되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 보복구입비, 취약전 아동 사교육비, 요렇게 3개는 신용카드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수업비는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자신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직업훈련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외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국외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요거 요즘 시험 문제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해외에서 의료비 막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신용카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들어간 걸 다 안 된다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외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비는 나이 요건만 따지지 않습니다. 요건 중에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중에 나이 요건만 왜 따지지 않을까? 첫 번째 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은 대학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대학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대학교는 몇 살이 다닐까요? 20살 이상이 다니죠. 군대 갔다 와서 휴학까지 하면은 26, 27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대학교는 왜 넣어놓은 거야? 그냥 말장난식으로 넣어놓은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더 하겠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막 졸업했는데 어떤 사회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공제해주는 걸로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신용카드, 이거는 5가지로 나눠서 입력을 하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교통카드 다 구분돼 있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해외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로 현금 뽑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회사 경비 사용, 회사의 돈을 내 카드로 긁은 거,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부양가족 안에 형제자매하고 위탁아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한 거는 공제가 안 된다. 부양가족에 들어와 있어도요. 단 본인 명의 카드, 내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형제자매가 사용하는 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좀 종종 나옵니다. 방금 위에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거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써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결제했으면 10%를 공제를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4천만 원짜리의 자동차를 샀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4천만 원의 10%인 4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 세액공제가 아니에요. 소득공제예요. 기부금은 정치자금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정치자금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10만 원이 넘은 금액을 공제했을 때, 예를 들어 25만 원일 때 10만 원은 10만 원 이하 칸에, 나머지 15만 원은 10만 원 초과 칸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린지 요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사항으로 좀 나오는 것들을 써놨습니다. 공용주차장, 그리고 우체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택배는 공제가 가능하다. 요거 따로 적어주시고요. 계산세 안 되고 아파트 관리비 안 됩니다. 자동차 구입액 안 된다고 했고요. 자동차 리스료도 안 돼요. 간단하게 그냥 할부로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전근무지라고 나왔습니다. 이 전근무지라는 거는 내가 현재 일하기 전에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거고요. 그거는 소득명세라는 탭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요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대학원, 연금, 주택,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끝.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들은 연말정산 한 번에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진짠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력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입력해도 될 거 안 될 거를 체크한 다음에 입력 안 할 거에는 X자 또는 선을 그어서 입력하지 않는다고 체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끝나고 나서 똑같이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부양가족부터 볼까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입니다. 배우자 소득 없고요. 자녀는 5세고 모친은 별거 중이긴 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대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100만 원까지니까 이 사람은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만 좀 신경 쓰면 되겠네요. 저축성 안 되고요. 자동차, 보장성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본인의 보약이라고 돼 있는데 보약 등 건강증진에 관련된 것은 안 된다고 했죠. 건강진단비용이랑 건강증진 목적이랑은 다른 겁니다. 의료비 안 되고요. 모친의 질병치료 목적 병원비, 어머니 부양가족 아니었는데 하지만 의료비는 나이랑 소득 둘 다 따지지 않고 전부 다 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됐다고 나와 있는데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임플란트 요것도 가능하고요. 본인 대학원 됩니다. 본인은 대학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랬죠. 도인대학,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자녀 유치원비, 취약전 아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기부금은 정치자금만 외워주시면 된다 그랬죠. 정치자금은 본인만, 나머지는 그냥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본인의 종교단체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이 배우자 거네요. 이거는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인데 둘 다 입력할 수 있어요. 배우자도 내 부양가족에 들어가 있으니까. 1350만 원 중에 병원비가 들어가 있대요. 이 항목 중에 병원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 중복공제 가능하다 쓰니까 요거 입력하면 되고, 대중교통은 따로 써야 된다 그랬어요. 전통시장도 따로 써야 되고, 배우자도 700만 원 중에 대중교통 따로, 전통시장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체크 잘 다 돼 있죠? 그거대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탭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여기 전체 사원 버튼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제가 등록해놨던 이름들이 쫙 뜨게 될 겁니다. 우리는 최민상 씨 기준으로 하고요. 기본적인 연말정산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입력을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보험료예요. 요거부터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국민연금 이쪽 아니에요. 이건 4대 보험이잖아요. 이쪽은 입력 안 한 거라 그랬어요. 자, 저축성 안 되고요. 일반하고 장애인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딱히 장애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전부 다 일반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계산기 꼭 들고 가세요. 컴퓨터용 계산기 쓰지 마시고 일반 계산기 쓰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또 안 되고요. 55만원 더하기 72만원 더하기 24만원. 보험료 일반은 151만원입니다. 장애인은 없고요. 의료비 노란색인 데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 본인, 그 밖에 공제 대상자 이렇게 나눠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본인 거 안 되고요. 모친, 어머니는 71세, 즉 65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 220. 배우자는 난임시술비 아니고 본인 아니고 장애인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십니다. 200. 그럼 이렇게 입력되고요. 교육비도 더블 클릭. 본인의 대학원비, 본인에다가 써줍니다. 여기 뭐 300만원, 900만원 적혀 있는데 이거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알아서 공제해줍니다. 600. 어머니 거 안 되고 유치원 자녀, 취약전 아동이죠. 여기다가 100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부금 더블 클릭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당해만 보면 되죠. 당해 이렇게 보고, 정치자금을 아까 두 개로 나눠 쓴다 그랬죠. 그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이렇게 나눠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만원이면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15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종교단체니까 종교단체 당해기부금 맨 밑에다가 300 써주시고요. 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닫고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는 여기 하단까지 와서 왼쪽에 있습니다. 42번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신용카드는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총 1305만원 중에 어머니 거는 중복공제 되니까 상관없고요. 대중교통 90, 전통시장 9에다가 배우자가 한 700만원을 더해줘야 돼요. 여기서 대중교통 15만원 빼고 전통시장 91만원 빼고, 그러면 신용카드에는 1800만원이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 대중교통은 90만원하고 15만원 더해서 대중교통 눌러서 105, 전통시장은 9만원하고 91만원 합쳐서 100만원, 그래서 2005만원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더 할 거 없어요. 어떤 게 들어가는 거고 어떤 게 들어가지 않는 거고 구분만 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이번엔 많네요. 이렇게 부양가족 명세랑 연말정산이랑 합쳐져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위에 문제는 급여자료 입력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부양가족 체크부터 할까요? 본인은 상관없고요. 아버님, 양도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이금희 씨는 원래는 연세 때문에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없어요. 임금은 일용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 요건 때문에 안 되나 했는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대요.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배우자, 전업주부 상관없습니다. 처남, 나이가 좀 적네요. 하지만 그래도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은 안 돼요. 하지만 여기다 키포인트를 좀 맞춰줄게요. 대학생인 거. 강지희 씨, 초등학생이고요. 강샘물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초등학생이냐 미취학 아동이냐에 따라서 사교육비가 달라집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보험료부터. 첫 번째 거는 계약자가 나더라도 결론적으로 피보험자가 강민철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안 되고요. 보장성 보험료. 강샘물 씨는 5세니까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4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어머니, 보청기 구입비. 의료비인데요. 지금 어머니 보니까 장애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 쪽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약 구입비가 아니고 한약 구입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료비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입니다. 어깨 수술비인데 미용이나 성형 목적 아니래요. 그러니까 공제 가능하고 안경은 얼마까지? 50만 원까지인데 50만 원 이하예요.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처남 지금 부양가족 기준에 들어오질 않죠. 20세 이하여야 되니까. 그런데 교육비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남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랑 나랑은 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결론적으로 나랑 이촌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녀, 강지, 현장 체험 학습비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30만 원이 공제 한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30만 원으로 고쳐 적어주셔야 되고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원료는 안 되는데 학교 보충 수업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입력 가능하고요. 강샘물 씨, 유치원 수업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술학원, 학원비네. 하지만 취약전 아동 사교육비는 괜찮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입력을 해줄 수 있어요.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나왔네요. 이거 나눠서 쓰는 거 이따 보여드릴 거고. 처남이 또 냈네. 그런데 기부금도 공제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얘가 낸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군 장병, 위문 금품. 자기 아직 군대 안 간 것 같은데 잘 봐달라 그러는 건가? 뭐지? 어쨌든 이거는 법정기부금에 들어가거든요. 법정기부금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기간을 좀 바꿀게요. 제가 이거 기간을 안 바꿨네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21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입력하는 건 보여드릴 거고, 신용카드 볼까요?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 따로따로 써야 되고, 회사경비 요거는 입력 자체가 안 된다 그랬죠. 회사경비 사용 등은 공제 안 된다 그랬고, 중고차 구입비, 현금 영수증이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10%만 공제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100만 원으로 따로 입력해 주시고요. 미술학원 수업료, 원래 교육비는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구입비, 취약전 아동 사교육비는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미술학원 수업료는 취약전 아동의 사교육비이기 때문에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복잡하게 낼 수 있는 걸 다 때려박은 것 같아요. 이게 최고 난도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호성 씨고요. 보험료부터 얘 안 된다고 표시되어 있죠.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아니니까 그냥 일반에다가 입력합니다. 의료비, 어머니는 장애인 쪽에다 집어넣으셔야겠죠. 65세 장애인, 그 중에서 장애인에 들어가니까 100만 원의 한약 구입비까지 해서 150 적어주겠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딱히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자 눌러주시고 100만 원에 30만 원, 130만 원 적어줍니다.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대학생이죠. 대학생 더블 클릭해주고 400만 원. 초등학생 현장 체험 학습비 30만 원에 방과 후 30만 원. 소중고 하나에다가 60만 원 적어주시고요. 취약전 아동은 240에다 30만 원, 총 270만 원 적어주십니다. 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은 따로따로 써야 된다 그랬죠. 10만 원 이하분에 10만 원. 그럼 나머지 10만 원 여기다가 적어주시고요. 국군 장병, 법정 당해 기부금에다가 50만 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월세입니다. 요거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월세 주택 임차 탭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김광일 씨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줍니다. 반은 안 눌러도 돼요. 유형은 F2 눌러서 면적은 84제곱미터. 주소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 게시일 적어줍니다. 연간 월세 여기 나와 있는 거 적어주십니다. 2021년에 낸 거 적어주시면 돼요. 나와주시고 나머지 신용카드 적어볼까요? 신용카드는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 눌러주시면 된다 그랬죠. 지금은 그냥 입력하기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60, 요거 두 개 100에다가 회사 경비 200 빼면은 300만원 빼주면 되겠죠. 신용카드 2200. 그 다음 현금 영수증인가요? 현금 영수증은 1000만원 중에 10%, 즉 1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30만원 공제 가능하니까 현금 영수증에 130만원 적어주겠습니다. 지금 전근무지가 안 나왔죠. 지금 밑에 있는 문제가 전근무지 문제거든요. 요거 하나만 풀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풀이는 일단 우리가 부가세도 해야 되고 이론도 조금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시험 직전 정리도 해드려야 되고 그거 다 해드린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은 분계든 부가세든 소득세든 나머지 거 문제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한 거부터 해야 되니까요. 3번까지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무지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우리 계속 보던 요 탭 있죠? 이 중에서 장현성 씨 눌러주시고요. 전근무지는 여기 탭 중 맨 왼쪽에 있는 소득 명세 여기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 중에서 오른쪽 끝에 보면 전근무지라고 돼 있죠. 요거 눌러서 입력하시면 돼요. 진짜 쉬워요. 여기 쭉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주현이라고 돼 있는 거는 얘가 전근무지에서 뽑았기 때문에 현근무지라고 돼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직을 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전근무지가 되겠죠. 입력해 볼까요? 주부터 입력해야 됩니다. 삼형전자, 사업자 등록번호 써주시고요. 이런 거 번호 실수하지 마세요. 번호 틀려가지고 떨어지는 건 좀 그렇잖아. 근무기간 써주시고요. 급여 여기 있죠? 2000, 상여 500. 그러면 계획까지 써줬고요. 여긴 더 쓸 거 없고 그 다음 요거까지 계속 써줘야 되거든요. 요건 어디다 쓰냐면요. 밑으로 쭉 내리면 있어요. 요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보다 밑에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요거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표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까지 신경을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입력하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전근무지에 오면은 이걸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안 썼다는 거는 눈을 똑바로 안 뜨고 글을 안 읽어서 안 쓴 거예요. 하나당 2점씩 감점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하는 것 때문에 감점되면 손가락 분질르고 싶을걸?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돼 있지도 않아요. 국민연금이 맨 밑에예요. 98만원, 건강보험료 80만 7,500원, 68,700원, 16만 2,5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소득세. 소득세에다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기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보기가 쉽게 나와 있는데 뭐 지방소득세 해가지고 대부분 이거를 입력해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발생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들 중에서 내가 얼마를 차감받을 수 있는가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내는 게 저게 아닌데.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원래 136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104만 원을 차감해서 내가 실제로 결정해서 내야 될 세금은 얼마예요? 32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납부세 칸이더라도 136만 원을 적는 게 아니고 여기 결정되어 있는 32만 원을 적는 거예요. 결정세액을 쓴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32만 원. 여기는 32,000원입니다. 이게 전근무지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연말정산 입력 탭 눌러서 체크부터 해야겠죠. 보험료 저축성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빼고 자동차는 상관없고요. 교육비 대학원이래요. 근데 지금 다 본인 거 같아요. 부양가족이 없는 거 같으니까 입력 가능하고 안경 얼마까지? 50만 원까지 된다 그랬어요.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는데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중복 결제가 가능합니다. 질병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액 포함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금 위에 전근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간결하게 나왔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간결하게 나와요. 아까 2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어렵게 나온 거 잘 체크는 하고 있어야겠죠? 월세 입력할 거고 퇴직연금. 아 좋네요. 요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입력할 거는 다 입력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성씨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알아서 입력됐죠. 그래서 이쪽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보험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88만원 적어주시고요. 의료비 다 본인 거죠? 본인에다가 50만원하고 450 더해서 500만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교육비 야간대학원 이것도 본인이에요. 600 적어주시고요. 신용카드 기부는 안 했나봐요. 42번 탭 더블 클릭하고 신용카드 1170 직불 153 현금영수증 120 그 다음에 월세 요쪽 탭이죠.
월세 탭 눌러주시고 김민수 씨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시고요. 유형은 오피스텔, 면적은 55, 주소지 적어줄게요. 계약기간 적어주시고 연간 월세 지급액 나와 있습니다. 600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죠? 여기 눌러주시고요. 여기 눌러서 그냥 입력하는 건데 퇴직 코드가 나오잖아요. 우리 그냥 퇴직연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금융회사는 우리은행이라고 나왔죠? F2 눌러서 우리 써줍니다. 계좌번호 써줄게요. 여기는 바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은행마다 계좌번호 입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바를 써주셔야 됩니다. 납입금액은 120입니다. 끝. 그러니까 전근무지, 그냥 전근무지 소득명세 들어가서 입력만 하면 되고 요거 구분만 해서 입력하면 되고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요 필살 세 장도 아니에요. 세 쪽이에요. 요거 딸딸딸딸 외워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15점은 여러분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돌릴 때 이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 풀 때만 접어두시고 내가 뭘 틀렸구나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펜 2개 들고 가셔야 돼요. 일반 펜하고 형광펜. 그 다음에 체크 다 하시고 끝나고 확인 작업도 하셔야 되고 얘는 확인 작업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소득세 파트가 모두 끝났고요. 정말 다 편집해보면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 거짓말 안 했습니다. 이제는 부가세 파트가 남아있는데 부가세는 총 1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3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거의 90% 확률로 2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 한 문제는 7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부가세 신고서가 되거든요. 이게 전체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이제 12개 유형 중에 하나 내지 2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부가세의 그 유형을 다 설명해 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뭐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주로 나올 수 있는 걸 우린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12가지 유형을 다 배운다고 해도 그 중에 한 문제, 즉 3점짜리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일단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집중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나머지 이론과 분계를 어느 정도 커버하고 나머지 부가세의 나머지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시험이 일주일만 더 빨리 끝나서 시간이 한 2주일 정도만 있었어도 제가 차분히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집 작업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걸 놓치기보다는 필요한 것 위주로 선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세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제 거 듣는다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거 연습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출력하셔서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얼른 편집하고 다음 부가세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